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싱글러리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싱글러리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을 발견을 했던 것,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변화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을 발견하고 우리는 크게 의존을 하는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이 원시인들과 비교를 해볼 때 이제 우리는 불을 찾게 되면서 더 이상 날 음식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어서 큰 뇌의 크기를 가졌던 그런 인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러리티에 있어서의 한 가지 측면을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에 있어서의 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은 싱글러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터 디먼스와 피터 골과 같은 경우에는 어번던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100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에 있어서, 컴퓨팅 파워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게 되면 싱글러리티가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고무되고 그리고 또 흥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구자에 있어서의 랩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라고 하는 걸 추구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번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타트랙을 보게 되면은요. 이 오바마 대통령을 이제 만났던 그 사진인데요. 이때 소프트웨어에 의한 번역기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스카이프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와 두 개에 있어서의 언어로 번역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40개 이상에 있어서의 언어로 번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번역을 지원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닷속에 있는 그런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게 되면은요, 물 아래에 있어서 새로운 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꿈들이 있죠. 아주 큰 정부라던가 그리고 큰 기업만이 바다 밑에 있어서의 탐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민주화된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탐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유카페어에 있어서 이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참여하고 있죠. 자, 로봇을 만들어서요. 바다 밑에 있어서 이 탐사, 오염,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오픈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해킹이 또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새로운 창의력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오픈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1년 전, 한 며칠 전인데요. 제가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기에 건물들이 무너졌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5년 전에 또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이때쯤 되었을 때 이 자정에 있어서의 몇 분이 지난 다음에 큰 지진이 있었죠. 이게 지진에 있어서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지진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지진들이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은 지금은 음악을 듣고 전화를 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변화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실제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디바이스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가 움직임을 포착을 해냅니다. 그것이 우리 핸드폰일 수도 있죠. 자, 핸드폰이 어떤 진동을 감지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죠. 자, 21세기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 우리가 꿈꿨던 기술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로봇이 실제 움직이는 것을 꿈꿨죠.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아주 멋진 로봇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로봇 기술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지금 공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머나먼 꿈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프로젝트들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니셔티브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공모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다파 공모전에도 이렇게 로봇들이 들어가서 서로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이 넘어지는 경우에는요, 수천만 달러의 투자가 공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한 5년 전에 찍었던 것이 첫 번째 사진이고요. 지금은 2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봇과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구조 로봇으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카이스트에서 또 개발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로봇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로봇이 이전에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꿈꿨던 그런 것과 좀 다르지만은 밸브를 잠그고 그리고 드릴링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카이스트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우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10,0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로봇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이 비디오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봇과 같은 경우는 태스크를, 미션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람을 구조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발전이 되게 되면서 10분, 5분, 1분 내에 사람을 또 구조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아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2년이 이전에 이 경진대회 공모전이 있었던 것이 2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로봇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존재를 보는 것은 크나큰 흥분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들과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 로봇과 같은 경우 물과 전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기대고 그리고 새로운 마인셋인 것이지 완전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기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과 관련돼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크게 많은 기술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그런 기술들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팀플래닛과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만들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이고요. 이 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보냈는데 이것은 많은 곳에 있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인공위성이 찍었던 그것과 다르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1억 5천만 달러에 있어서 인공위성이 아니라 15만 달러에 있어서의 인공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서 통신위성이라던가 이러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정부와 대기업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공위성은 15만 달러면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몇 년 가동되지는 않습니다. 한 2, 3년 정도 가동되고 다시 인공위성을 교체해야 되는데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다시 쏘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격 부분에 있어서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들이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냥 매 순간 이 지구에 있어서의 각각에 있어서의 모습들이 인공위성에 의해서 사진 찍혀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요, 정부가 아니면 큰 기업이 그야말로 수백만에 있어서의 달러를 투입을 해서 그것들을 사진을 찍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이것들이 공유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주 낮은 가격으로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에 싱글러리티 대학과 같은 경우에 또한 많은 우주와 관련돼서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 공상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주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그러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물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백업들이 다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랬었죠. 그리고 또한 지구에서 이 많은 것들을 보내기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우주 정류장에 3D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이 우주 정류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3D 프린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정거장에 있어서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3D 프린터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한 가지 예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도시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재료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백업으로 우리가 저장해 놓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무언가가 만약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진이 닥칠지 몰라 해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비상 물자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 3D 프린팅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이런 자동차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들도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3D 프린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깨끗한 식수의 공급이라던가 그리고 또한 약물에 있어서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지구에 있어서의 어떠한 한 부분에서는 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약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보낼 수가 없는데 항생제를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화를 할 수 있어도 도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약 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글러리티 대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이 2011년 드론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변에 있었죠. 하지만 2011년 새롭게 시도된 것은 드론을 가지고 이 약물과 관련된 딜리버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단지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이 드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약물이라던가 중요한 딜리버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도 테스트를 했고요. 2014년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지역에서 파푸아 뉴기니와 같은 지역 그리고 말라위와 같은 빈곤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 드론과 같은 경우는 단지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적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단지 저임금 국가뿐만 아니라 스위스 포스트와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레터를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병원 간에 있어서의 서신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사용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 먼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어떠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해서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없을 때 이 장난감으로만 생각했던 아니면은 아주 고가의 전쟁 물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론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또한 여러 드라이버가 필요하지 않은 여러 차량에 있어서의 장치, 그리고 라이드 쉐어링을 가능하게 하는 우버,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의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것들이 또한 자동화가 되게 됩니다. 자동화가 미래에 더 많이 만연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면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에 있어서의 종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봇이라던가 이것에 의해서 인류에 있어서의 업무가 대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로봇과 같은 경우에는요 또 다른 이 자동화라던가 AI 기술의 힘을 입어서 아주 중요한 진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가 이 방사선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람이 계속해서 매뉴얼 방식으로 계속 루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반복적인 것들을 조금 더 진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방사선이라던가 그리고 또한 MRI와 관련된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도 의학이라던가 방사선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방사선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술을 익히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기술이 많은 것들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노동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매뉴얼한 노동력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우려는 이전부터 있었죠. 자동화가 우리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은 지난 수십 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전에 있어서 이런 자동화가 왔을 때도 우리는 동일한 우려를 했죠.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위험이다. 수백만에 있어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3분의 1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된 목소리이긴 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일어난다면 재앙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년과 15년 후에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합니다. 우리의 일자리 중에 사라질 수 있는 일자리 리스트를 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크나큰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기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 쌓여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어떤 특정 지역에는 재앙과 같은 영향이 미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잘 이것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00% 기후 변화가 완전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100%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계속 기다려서 지켜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지금 준비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어서 일자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미래의 자동화에 의해서 변화가 올 것이고 그것은 경제에 있어서의 변화, 기후 변화가 아닌 경제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이든 기후 변화이든 경제 변화이든 우리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파리와 같은 경우는 COP21 논의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COP23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 과학자들과 그리고 또한 정책 이반자들이 함께 모여서 1,000개가 넘는 과학 보고서를 함께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기후 변화에 있어서의 모델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자들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한 두 가지에 있어서의 학자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고요. 다학자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에 있어서의 모델에 대해서 COP23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00명이 넘는 기술자들 그리고 또한 경제학자들, 정책 이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미래의 경제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자리에 있어서의 변화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미래가 멋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과 같은 경우 미래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결론을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과학자, 비과학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경제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어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 여기에 큰 변화가 일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분명히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 그리고 구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진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구조 용도로라도 로봇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가져올 어떠한 변화가 앞으로 생길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됩니다. 후쿠시마의 지진의 케이스인데요. 그리고 경보 시스템이 여기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시작되게 되면 모든 사람의 모바일 그리고 TV 방송국에서는 바로 경보 소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28초 후, 27초 후, 26초 후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초가 줄어들고 그리고 땅이 흔들립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 있을 때,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그러한 경보 시스템을 받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리서치 프로젝트가 지진과 관련돼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와 같은 일본에 있어서의 정밀 경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다른 곳에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본과 같은 이런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년 이후에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칠레와 이태리, 이란 이와 같은 경우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데미지를 가져왔던 그러한 지진들이 있었죠. 이런 지진에 있어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곳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기술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정말로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술들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 기술을 만들고 있고 드론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우리는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진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거대 회사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정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아주 자그마한 소규모 팀들이 함께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솔루션은 우리가 다 원하고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의학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의 해답을 우리는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러리티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기술들을 함께 만들어 자동차이든 집이든 아니면은 어떤 의료에 있어서의 진보이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싱글러리티 시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인류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단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찾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앞으로 5년, 10년에 있어서의 미래들을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와 같은 경우는 이런 솔루션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